엔비디아는 AI 기업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AI 투자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이제 뭐 벌거벗기는 날이니까. 지난 뭐 한두 달 동안에 뭐 적게는 20, 30, 뭐 많게는 반토막난 종목들이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안 오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랐어요. 와. 네. 반도체 투자를 생각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회사. 네, 신고가 한번 간다고 보고.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절기상 입추를 지났지만 아직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의 온도는 사뭇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충격이 대단히 컸고요. 거기에다가 AI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면서 유례없는 시장에 급락이 연출됐고 또 금방 회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흐려지기도 하는 바로 이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이런 시장 속에서도 뚝심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벌목사 이 시간 통해서 1시간 동안 한 가지 종목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씩 저희가 또 해봐야죠? 이제 부담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부담이 되는데 오늘 좀 가볍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꼽은 첫 번째 힌트 키워드는요. 진짜 K 반도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다라고요? 네.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K 반도체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코리아 반도체 약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K가 반도체. 들어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확 좁혀지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냥 생각해봐도 네. K, TCK, 네. KC텍 지금 제가 몇 개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만 해도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럼 좁혀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제 네. 차례입니다. 창호 씨는 돌림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창호고 제 동생이 창우입니다. 창자 돌림. 예. 저희 집은 상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박상, 제가 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숨겨진 동생이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의미죠? 그래서 네, 숨겨진 동생 이름이 박상구라고 네, 상구라고 동생이 있어요. 약자로 접근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허. 그러면은 제 이니셜이 뭘까요? P, S, J겠네요? 그렇죠. PSJ죠. 근데 제 동생은 상구라고. 알겠습니다. 박상구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힌트면 지금 뭐 다 드렸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그냥 꽁타나 한 거죠, 뭐. 눈치채신 정도가 아니라 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VCR 함께 하시죠. 코스닥 상장사 PSK는 1990년대 반도체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PR 스트립 장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웨이퍼의 표면에 묻어있는 잔여물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으며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숨은 공신으로도 꼽히는데요. PSK그룹은 2019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 분할을 진행하며 사업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기준으로 PSK와 PSK홀딩스로 나뉩니다. PSK는 기존 주력 제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벨 에처입니다. 이 시장은 현재 미국의 랩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SK가 국산화에 성공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체된 실적과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의심 어린 시선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앞으로 PSK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는 PSK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종목 PSK
K입니다. 네, PSK 어려워요. 제가 K 반도체로 드렸잖아요. K자가 들어간 반도체. 뭐 사실 KC텍도 있고 PSK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옆에서 확 좁혀주셨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힌트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PSK 박상구라고 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네. 네, 실제 제 동생 이름이 상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빨리 넘기죠. 네. 반도체 하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PSK를 딱 골라주셨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골라주셨을까?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반도체 기업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PSK를 딱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우리나라의 장비가 글로벌 1위 하는 장비 회사가 흔치 않죠. 아, 글로벌 1위. 예. 근데 PSA는 글로벌 1위예요. PR 스트립이라는 장비가 글로벌 1위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그 상반기 때 반도체 종목도 올라갈 때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예. 전공정 쪽에 속하는 장비인데도 수급이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안 오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전공정 투자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 내용이 좋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맞아요. 또 반도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반도체가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 뭐 한두 달 동안에 뭐 적게는 20, 30, 뭐 많게는 반토막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도 하겠고 PSK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1위라는 것부터가 확 눈길을 쏠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PSK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회사 소개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원래부터 뭐 PR 스트립 이런 쪽 하던 회사는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설립은 90년도에 했는데, 1990년도에 했으니까 꽤 됐어요. 근데 30년 넘었어요? 예, 꽤 됐고, 처음에 설립해가지고는 뭐 했냐면 이제 반도체 장비들 유지보수하는 회사였어요. 예, 이제 만드는 건 아니고. 예,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좀 뜻이 있었던지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장비를 만들 예, 거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장비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때 이제 일본 회사들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비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드라이 스트립을 어느 정도 시제품이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에. 1997년도에 1월 7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일찌감치 상장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됐고, 그러다가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잘 되면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출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이 연간 43%씩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대단한데요? 거의 한 50%씩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 기간 내에 그런 주가도 많이 올랐겠죠. 주가가 1000%가 넘게 올랐어요. 와. 네. 그때 이제 시장의 관심을 확 받기 시작했어요. 예. 네, 드라이 스트립 장비.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 4월 달에 PSK하고 PSK 홀딩스랑 이렇게 나뉩니다. 그게 2019년이었어요? 예,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저는 왜 얼마 전으로 자꾸 기억이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엄청 시장에서 막 그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꼭 분리해야 되냐 막 네네. 이러고. 그럼 남는 회사가 PSK 홀딩스고 분리된 회사가 PSK인데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막 리포트 막 나오고 막 그 당시에 그 주가도 그다지 빠졌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보면 다 올라왔어요. 맞아요. 홀딩스도 올라오고 PSK도 올라오고. 두 회사는 저는 이제 같은 그 주가 흐름도 갖고 있어서 또 아직까지도 이제 PSK 홀딩스의 관계사로 돼 있어요. PSK가. 그래서 뭐 같은 회사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분리를 해가지고 네. 스트립 부분에는 PSK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비 쪽 개발도 PSK가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 그 경영이 네. 아직까지도 배고프다. 전투적이에요. 네, 이제 계속 그런 경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R&D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방송하면서도 보면은 PSK만큼이나 PSK 홀딩스에 대한 언급도 많고 예.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도 PSK 홀딩스가 조금 더 높은 상황에 예. 거래 대금 상황도 오늘만 보더라도 약간 더 홀딩스가 많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홀딩스라고 그냥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지주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 홀딩스가 후공정 쪽 그리고 지금 PSK가 전공정 쪽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이 부분이 좀 공정상으로 나뉘는 거예요? 역할이? 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막 관심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홀딩스 쪽으로 이제 조금 좀 관심들이 좀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 PSK가 후공정 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장비를 늘려가고 있는 단계라서 특히 이제 EUV 쪽으로 이제 나노 쪽으로 갈 때는 네. PSK가 또 그 장비 쪽에 상당히 관계가 많고 PSK가 PSK 홀딩스하고 완전히 사업을 영역을 딱 분리해가지고 너네는 후공정, 우리는 전공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또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꼭 나뉜다기보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경쟁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PSK와 PSK 홀딩스 구분도 명확히 좀 해봤는데,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반도체 이 공정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드라이 스트립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네. 오늘은 이제 뭐 벌거벗기는 네. 날이니까. 이 시간은 안 그렇죠. 됩니다. 예, 적을 그냥- 준비하세요. 적을 준비. 예,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려면은 네. 공정 이해가 없이 장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드라이 스트립 세계 1위 장비는 어쨌든 전공정 장비라서 그럼 전공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공정이라는 걸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전에도 이제 그 전정 공정이 있어요. 준비 공정이. 그건 뭐냐면 웨이퍼 만드는 거죠. 네. 인곳에서 웨이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웨이퍼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회로도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지금 이제 나오듯이 감광제라고 보이는 게 있죠. 웨이퍼에다 먼저 산화막을 쫙 형성을 합니다. 산화제를 발라가지고. 산화제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를 살짝 부식시키는 거예요. 위에 이제 산화막층이 생기고 그 위에 감광제라는 걸 발라요. 네. 감광제가 뭐냐면 우리가 포토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그렇죠. 감광제예요. 그게. 그때 2019년이었나요? 그때 뭐 일본이랑 화이트 사투 네, 많이 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부상했었던. 이게 감광제도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걸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포토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회로도를 그린 거예요. 그린 이제 그 마스크니까 이 마스크팩 같은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것처럼 구멍 송송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돼 있어가지고 회로가 그 있는 쪽은 구멍이 뚫려 있고 없는 네. 쪽은 구멍이 막혀 있죠. 그 마스크를 갖다가 웨이퍼 위에다 올려놓고 빛을 쫙 쬐죠. 네. 이 빛이 뭐냐면 우리가 뭐 UV, EUV 이렇게 부르는 그 빛이에요. 그럼 판화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허. 그림이 그렇죠. 그려져 있겠네요. 예. 그게 회로 패턴. 그게 이제 회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밑그림 그린 겁니다. 이제 밑그림이에요. 네, 이제 밑그림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식각 공정이라고 부르는 공정으로 들어가요. 닦아내기. 예, 식각은 이제 뭐 저기 조각 같은 거 할 때 깎는 거 보고 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식각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각의 목적은 뭐냐면 산화막을 그다음에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감광제만 깎여 나갔잖아요. 네. 산화막을 깎아내려면 감광제가 남아 있는 부분에 산화막은 감광제 밑에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게 만들고 그 외에 산화막은 싹 깎아내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깎아내는 게 뭐냐면 감광제까지 같이 깎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적에 완전히 싹 좀 제대로 깎아 나가면은 참 좋겠죠. 네. 근데 항상 찌꺼기가 남아. 불순물 같은 것들이. 네, 불순물도 남고 아까 그 포토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여기 묻어가지고 주변에 남아 있어요. 네.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게 이 드라이 스트립이에요. 여기서 나오는군요. 예. 거기 그래요? 예, 그게 스트립이에요. 네. 그래서 뭐야 그냥 그거 뭐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굉장히 미세한 구멍들, 선과 선 사이가. 대충 닦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아주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엄청난 나노 단위의 오염물질이 묻어 있어도 나중에 그게 이 불량을 나타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 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학약품으로 씻어냈습니다. 그거 보고 습식이라고 그래요. 습식.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즈마라고 하니까 플라즈마는 뭐냐면은 그 불꽃이잖아요. 네. 그걸 태워가지고 이게 없애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겠죠. 잘못 태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게 다 타버리거나 타버리고 뭐. 웨이퍼까지 막 네.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반도체는 모든 요소 하나가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네요. 예, 엄청난 기술력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기술 있죠. 플라즈마를 그거 자체도 이 원천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자체도 기술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제 찌꺼기를 쫙 뽑아냅니다.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착이라고 부르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증착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증착은 뭘 붙인다는 거잖아요. 네. 뭘 붙이냐면은 그 깎여나간 산화막이 깎여나가면은 밑에 이제 웨이퍼가 남겠죠. 네. 거기다 이온을 또 주입을 해요. 그러면 전기가 더 잘 도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이온 위에다가 또 엷은 그 금속막을 만들어줘요. 나중에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전기 통하고 그래야 되니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증착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도 또 찌꺼기가 또 남아요. 그때도 쓰여요. 공정마다 조금씩 불순물 같은 것들이 나오게 예, 되면 그렇죠. 그거를 예. 걷어내는. 네, 그걸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증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배선을 합니다. 남은 그 웨이퍼랑 산화막 위에다가 불이나 알루미늄으로 배선을 쫙 해주면은 네. 이제 비로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은 예. 진짜 회로 딱딱 들어가고. 예, 여기까지가 전공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공정에서 식각과 증착 그 사이에 그 구간들을 뭔가 불순물 제거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장비, 요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PSK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냥 필수적인 그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예. 말하면 그런데 반도체 만드는 가운데서 생기는 불순물 제거 청소, 맞아요. 청소기, 네. 반도체용 청소기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기기들, 그 장비들이 조금 전에 얘기해주셨던 뭐 드라이 스트립 뭐 이런 거예요? 장비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회사의 지금 그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있는 장비들만 제가 네. 일단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드라이 스트립이고요. 요게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포토레지스터 제거하는 거고 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산화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이건 관광제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드라이 스트립은. 근데 이제 불필요한 산화막 제거하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은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요게 일본 제치고 우와. 플라즈마 방식으로는 이것도 또 세계 1위입니다. 아니 그 뭐 청소하고 뭐 없애는 거는 일가견이 있네요. 이 종목이. 이 회사가 특히나 이제 기존의 습식 공정을 이렇게 드라이 공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데 건식으로. 굉장히 네. 탁월한 기술을 어허.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NHM이라고 해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죠. 네. 그러니까 뉴 하드 마스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드 마스크니까 이 제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기 힘든 찌꺼기들이 있어요. 네. 고식각 내성이니까 식각하면 파내려고 하면 잘 안 파지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얘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재료가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네. 옛날 방식으로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파내주는 게 얘고 그다음에 엣지 클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얘 형태 특성상 가운데 쪽은 좀 잘 닦여져요. 근데 꼭 보면은 이 가장자리가 안 닦인대요. 그거 일반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맞아요. 모서리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소 하나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막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청소가 얼마나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가 와. 네, 알 수가 있죠. 아니 이제 이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재밌는 게 네. 우리가 반도체 주라고 하면 그냥 뭐 반도체 만드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여기저기 막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중에서 PSK 이제 앞으로는 그 친구 청소하는 친구 이렇게 이미지가 다 각인이 돼버리네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PSK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혼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경쟁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1위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일인데 이 회사가 장비를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경쟁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 회사가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낸 장비가 베벨 애칭이라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뭐죠, 그건 또? 예, 베벨 애칭이라는 건 애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엣지를 이렇게 탁탁 쳐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건 우리나라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만들어요. 이제 어쨌든 그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그 램 리서치가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랑도 뭐 경쟁사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자기네들이 뭘
계속 하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 PR 스트립도 처음에는 PSK 거 갖다 쓰더니 요즘에는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국산화 하나 봐요. 네, 국산화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메슨테크라는 중국 쪽이 있는데 네. 중국은 그래서 저희가 PSK가 1위가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네. 이 회사가 1위입니다. 중국 내 PR 스트립 분야에서는 강자인데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이 또 이제 중국을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PSK 장비가 중국에 가는데 상당히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국산이기도 하니까 이 회사 걸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이 회사가 요즘에 크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위험 요소가 좀 되고요. 일본의 이제 히타치는 사실은 PR 스트립을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2위예요. 점유율이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PSK가 역전을 시켜버린 네, 거죠. 역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뭐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기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기계 차이가 많이 나요? 경쟁력은 근데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은 뭐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습식을 건식화하는 기술 예. 기존에 그러니까 화학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나중에 그 화학 처리한 그것도 없애야 화합물도 되고, 없애야 되고 바꿔야 이거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걸러가지고 내보내야 그런 문제도 되잖아요. 있군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걸 건식화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탁월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허도 뭐 수백 개 있다고 그러고요. 또 신규 장비에 필요한 플라즈마 만드는 이 소스 있죠. 네. 이 소스에 대한 것도 그 자체 개발이 돼 있어요. 이거 일본에서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 근데 이 회사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요게 되는 바람에 지금 장비 개발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유지 보수 시스템이 상당히 이 회사가 그 30개 정도가 돼 있는데 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아일랜드, 싱가포르. 미국하고 대만은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 많은 데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 가 있고 중국 쪽도 가 있고 일본도 가 있고 아일랜드는 제가 보고서는 아일랜드까지 가 있나 싶긴 했어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도 반도체 회사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예. 그쪽에도 가 있고 30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도 돈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네, 그래서 유지보수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 다 공급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다 그 해외 거점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돈 받고 또 이제 이렇게 그 30개 정도의 거점이 있다는 얘기는 고객 입장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러네요. 네, 서비스 센터 많은 거니까. 맞아요. 네. 뭐 해외 외제차 한번 사보려다가 막상 사서 몰고 다녀보니까 고장 한번 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사업도 이제 뭐 엣징 분야라든가 3D 낸드 분야까지 계속해가지고 연구 개발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고객도 상당히 지금 이제 뭐 많이 좀 넓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PR 스트립 글로벌 1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고객도 이제 다 지금 이제 뭐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반도체 회사 하면은 뭐 삼성 향, 네. 뭐 하이닉스 향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거나 이 PSK도 그런 게 있나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제일 크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에 공장 세우거나 뭐 어디 공장 세울 때 뭐 어디 거 가져가겠어요. 자기가 쓰던 거니까 이 회사 거 가져다가 또 쓰겠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내에서의 점유율은 80% 이상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규모가 좀 적으니까 예. 1위 고객사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지금 저희가 그 매출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인텔도 저기 파운드리 공장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 걸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점점 해외 쪽으로도 지금 좀 늘리고 있는 상태다. 근데 TSMC가 아직까지 안 가져가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빨리 영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TSMC는 어디 걸 쓸까요? 히타치 걸 쓸까요? 어쨌든 다른.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요 고객사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인텔까지 아주 듬직한 우군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뭐 유지보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고객도 더 다각화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 덧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PR 스트립뿐만 아니라 PSK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주로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 얘기도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고 네. 또 성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이겠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장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 회사의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업황을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 네.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클을 아무래도 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이제 사이클을 좀 타고 있고 주가도 그 삼성전자 주가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위에가 이제 PSK 홀딩스고요. 네. 아래쪽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약간 좀 가파른 각도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조금 이제 구간별로 끊어가지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하고 살짝 이제 동행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례하는 거고. 예, 특히나 이제 그 동행성이 언제부터 강해졌냐면은 2010년도부터 동행성이 좀 더 강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드라이 스트립 1위 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주가가 10배, 10배가 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되니까 집중이 확 되면서.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PSK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랑 동행성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여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좌우하는 요소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 이런 것들은 경쟁이 항상 심하고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HBM 이런 것만 봐도 새로운 세대, 새로운 모델들 나올 때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PR 스트립의 1위 자리가 위협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계속 좀 유지를 할 걸로 지금 일단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히타치 같은 데에서 PR 스트립에 막 정성을 안 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역전돼 버린 거고. 예, 그거 따라잡겠다고 막 더 막 연구 개발하고 막 영업 엄청 돈 써가지고 하고 이렇게 네. 하지 않거든요. 가성비가 나오는 쪽이 아니군요. 예,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를 굳혔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장비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쪽 분야는 일단 1위를 할 텐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트립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만약 나와버린다면은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만약 훨씬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됐다. 이러면 아마 또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괜찮고 또 한 가지 그 공정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공정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스트립이나 클리닝 공정은. 나중에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서 정말 요즘에 생체 반도체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공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이 회사는 일단은 살아남는 데는 성공할 거다. 그리고 더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열심히 뛰느냐에 좀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어진 기술 환경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1위 자리는 공고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업황 상황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기 차트를 보자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HBM 하다 보니 또 후공정 업체들이 막 각광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뭔가 좀 전공정에 가까울 것 같고 AI라는 키워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PSK는 사실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그냥 AI 쪽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얘기하면 후공정을 보통 그쵸, 얘기하고. 맞아요. 됐어요. 네. 후공정 쪽에는 테스트나 패키징 쪽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시장은 주목을 했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AI 시대가 되더라도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핵심적인 어떤 장비주라는 걸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 AI 어떤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주가 거품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네네.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성장할 거야?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만 나오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AI가 의구심이. 돈을 벌어주나? 네,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엔비디아는 AI 기업이 아니에요.
가속기 만드는 그래픽 GPU 만드는 회사고 GPU에다가 HBM 이렇게 합해가지고 붙이면? 같이 패키징하면 네. 가속기잖아요. 예. 우리가 이름을 AI 가속기라고 붙여서 그렇지 엔비디아는 AI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AI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들이 AI에 투자를 하죠. 근데 그 투자하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투자와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데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실적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언젠간 투자가 끝나겠죠. 네. 끝나진 않겠지만은 고점을 찍을 거예요, 피크를.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실적도 분명히 이제 피크 구간은 올 거는 같아요. 예, 하지만 아직 그거는 좀 멀었다 이렇게 멀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그런 쪽 선단 기업들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 투자가 언제쯤 피크가 올까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 피크가 뭐 한 1년 후쯤이면 피크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벌써 피크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해보려면은 투자 규모를 지금 발표된 걸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에 일단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 5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지금 10분의 1도 아직까지 투자가 집행이 안 됐어요. 예, 발표만 해놓은 상태고. 오픈 AI도 2023년까지 120달러를 유치를 했고 네. 또 최근에 또 10억 달러 이상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뭐 태양광 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전력도 자기네들이 뭐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계획만 세우고 안 할 회사 같으면은 그렇지만은 안 하면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 네. 것들. 예, 그래서 할 거예요. 정체성이 뭐 AI인데요. 예. 반도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쪽도 지금 그 시작 안 했어요. 투자를. 아마존도 향후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구축에 1,000억 달러.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500억 달러였는데 네. 아마존 1,000억 달러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될 돈들이죠. 이게 그냥 말만 대충 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텐데 그렇다면 투자할 때 반도체는 계속 쓰일 텐데. 그렇죠. 네, 그럼 피크를 벌써 뭐 1, 2년 내에 그 투자 피크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특히 지금이 그럼 피크냐 그러면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엔비디아 외에 다른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하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AMD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인텔, 화웨이도 이번에 또 만든다고 뉴스 예. 나왔더라고요. AI 가속기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점유율 하락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점유율 하락도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올해 문제 생길 일은 없다. 예, 엔비디아 점유율은 내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블랙웰이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 예. 네네. 지금 이제 뭔가 좀 늦어져가지고 기술적 결함 저기 됐다 그래서 원래 가을에 출시하기로 했던 건데 맞아요. 올해 말까지 늦춰진 것 같다라고 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최대한 좀 늦게 잡아가지고 올해 가을 말에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은 내년 초에 이제 출시한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또 내년도 실적을 또 이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피크도 내년도까지는 안 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도 괜찮을 거다 보고 있고 점유율도 괜찮을 거다 봅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AI 산업은 어떻게 발전될 것 같냐면은 네. 지금은 AI가 컴퓨터 안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몸을 얻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몸을 얻는 시대. AI가 몸을 얻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돼.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건가요? 딱 바로 생각나는 건 휴머노이드. 뭐냐면은 로봇. 로봇, 네. 로봇에 이제 AI가 장착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시대.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차가 이제는 알아서. 시제품화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 AI가 거품이다, 뭐 실적 안 나더라. 이건 지금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실적 안 나오는 거는 뭐 투자한 만큼 못 뽑는 거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뻔히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 피크다. 이건 아니죠. 지금 돈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저는 어쨌든 엔비디아나 이쪽에 반도체 쪽에 실적 피크가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박 목사
깐깐한 삼정씨 출동해 볼게요. 얼마나 깐깐한 질문 예. 또. 1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등이 좋은데 안 좋은 건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어디다 더 팔아서 1등이 뭐 더 얼마나 좋아질 거예요? 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 1등은 지킬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의 먹거리는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1등이기 때문에 업황에 따라서 실적 등락은 하겠지만은 계속 업황 좋아지면은 실적 늘어나고,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줄어드는 이런 형태. 이미 갖고 있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정도는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상 지금 해내려면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장비를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약간 불만인 건 뭐냐면은 네. 너무 스트립이나 클리닝 쪽으로만 지금 초점을. 집중해서? 예. 아.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술 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씩 늘려나간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완전히 그 장비를 무슨 뭐 증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갑자기 갔는데 시장에서 안 알아주면 이거 또 맞아요. 너무 이제 좀 헛돈 쓰는 거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그 위험성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고 네. 주가 상단을 또 제한한 요소가 되지 네.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사실상 보면은 이 회사만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갖고 있는 맞아요. 한계고 네, 지금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니까 반도체 주가들이 고점을 다 돌파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를 예감하면서 또 한 번씩 빵빵 치고 이제 그러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어쨌든 시클리컬하게 주가는 또 같이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장비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가운데서 소재는 반도체 많이 쓰이면은 계속 쓰이니까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주는데 장비는 일단 한번 사놓으면은 계속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쓰고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많이 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소재나 부품 쪽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장비는 이런 공장들이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뭐 투자한다고 계속 장비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장비를 사요? 그 장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알아요? 소모가 달아요. 많이 되나요? 그래서 유지보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이 장비도 뭐 한 7, 8년 되면은 한 번씩 새 걸로 교체해줘야 갈아줘야 돼요. 네. 유지보수 그게 간과할 얘기가 아니었군요. 코미코, 미코 이런 네네, 있죠, 이런 있죠. 데들 있죠. 회사. 거기도 세정 장비 하잖아요. 그 회사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장비가 한 1년까지는 괜찮아. 어떤 장비든지 간에. 네. 한 1년만 지나가면은 얘가 장비 돌아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요. 벌써 닳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코미코나 미코 같은 데에서 가가지고 그거 닦아주고 코팅해줘요. 먼지 안 나라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그걸로도 한계가 다르면 이제 바꿔 끼워야 돼요. 예, 그래서 장비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세탁기나 TV 사면 한 2, 30년 쓰지 않나요? 전자레인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여기는 24시간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야 되고 게다가 예민하고 미세하고. 예민하고 한 번 멈추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1년 내내 선풍기 1년 내내 돌려봐요. 예,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I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또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의 앞으로 향방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번에 조정받은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으로 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또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은 반등 이상 또 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이 또 출발할 걸로 보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이에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이 피크가 아니고 이제서 올라오는 이제 초기 단계로 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내년 말까지는 우상향할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언제 피크를 찍을 건가? 저는 일단 내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좋은 얘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있죠. HBM3E. 새로운. 통과. 예, 그게 이제 통과를 저는 할 걸로 봅니다. 당연히 할 걸로 보고 아니, 있고요. 그 루머 자꾸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외신 보도가 중간에 쓸데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관심거리라는 네. 거죠.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통과가 딱 됐을 적에는 이거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꽤 있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통과를 저는 뭐 이제 일단 3분기 내에 통과해서 4분기부터 납품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예. 그런 이제 그 고객과 무슨 저기 때문에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네. 말 못합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언뜻.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뉴스가 저희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 다시 또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 지금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썼던 단어가 디램이나 낸드 부분에 공급 타이트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예. 그 공급 타이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생산 정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생산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 쪽에서 지금 미국 제재를 대비해가지고 디램 엄청 지금 싸놓는 지금 그렇다고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초반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싶다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아마존, 인텔 뭐 이런 데들도 재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가격 올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더 사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생산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소부장들 실적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소부장들의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엔비디아 오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오르고 네.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어떤 순간에서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엔비디아랑 좀 디커플링 되면서 엔비디아는 고점 논란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좀 이끌고 가는 안 그래도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엔비디아에 언제까지 휘둘릴 것인가? 예.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흔들리면 또 우리나라 이대로 또 꺾기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 거라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는 올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올 거냐면은 저는 그 4분기, 이게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 그때부터는 이제는 독자적으로 조금 이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종목별로 조금 그럴 종목이 있고 아닐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네. 뭐 HBM, 유리기판 뭐 그런 맞아요. 애들. 그런 애들은 엔비디아하고 계속 동행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렇지 않고 상반기 때는 좀 안 움직였다라든가 상반기 때는 좀 관심 못 받았던 전공정 관련 애들은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이제 동행을 하면서 조금 더 주가가 좀 제대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려가 있잖아요. 예. 어디가 먼저 튀어오를까를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반기에 HBM 관련 아니면 뭐 CXL 아니면 뭐 유리기판 관련 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올랐었는데 그 종목들보다 전공정 쪽에서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균형이 이제는 테마성, AI 테마성보다도 하반기나 내년까지 실적 상승할 종목들로 좀 눈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조금 전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반도체주 내에서도 중요할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PSK는 실적이 요즘에 좀 어땠나요? 2016년도까지 이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상으로는 예, 26년까지. 피크가 아닐 걸로. 예, 그러니까 피크라는 것은 매출이 착지고 언젠가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2026년 내후년이요.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실적 그 반도체 업황 피크가 그 내년도 내후년까지도 안 올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실제 그럴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이 반도체 지금 그 업황 올라가는 게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적 대비를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올해 말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12배 수준이거든요. 올해 말요. 예. 근데 지금 AI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 보면 다 20배 넘어요. 네. 근데 12배면은 뭐 괜찮고 내년도로 보게 되면 지금 9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평상시 같으면은 네. 평상시 이제 뭐 그 시장이 뭐 반도체는 그냥 시클리컬로 바라보던 그런 정도의 시장 같으면은 사실 9배, 10배면은 그러면은 거의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은 우상향하는 초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9배면은
아직까지 괜찮다 보이는 거고 더 올라갈 폭이 있다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쪽 하면은 또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앞서서 살짝 네,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중국 쪽 매출이 이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PSK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는 1위가 아니고요. 네. 네. 네, 중국은 아까 그 회사 다른 회사가 1위 짓고 있는. 네, 있고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매출이 많이 잡혀요. 잡히긴 잡히지만은 그러니까 PSK의 중국 매출은 어떻게 잡히냐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 세우거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세우면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벌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안 세운 지가 꽤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PSK의 중국 쪽의 의존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건데 예.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다 미국 쪽에 지금 공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도 뭐 장비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그렇게 뭐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쪽의 뭐 제재에 대한 것들은. 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위 하고 있고 꾸준히 좀 잘 팔리는 장비를 갖고는 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이제 어쨌든 먹거리는 확보가 돼 있고 네. 그 먹거리 때문에 이제 업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성장하는 게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진 상품을 쓸 시장 자체가 커져버리는 그런 이제 저기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실적이 늘어날 거다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커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커져서. 내 상품은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커져서 더 많이 만들어서 파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도 엄청나게 막 혁신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일단 결국은 시장 점유율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PSK처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1위가 될 걸 목표로 해가지고 습식을 드라이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 장비를 최고로 잘 만들어가지고 예. 업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업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좀 막아주고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이쪽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 현실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경영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뭐 지금보다 막 10배, 20배 더 커지는 회사가 될 것인가 이거 하려면 이제 M&A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가 꼭 회사에 좋은 걸까? 이 회사가 다른 회사 M&A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가를 띄워줄까?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주가에 대한 가늠을 할 때는 그래서 새로운 장비 만들었다. 예. 뭐 엔터주처럼 뭐 새로운 가수들 나오고 뭐 또는 뭐 신상품 만들어 갖고 더 잘 갈 거다 이런 이제 기대보다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럴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회사는 가겠구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반도체주를 안 해야 되니까 뭐 이 회사도 그냥 그러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요 정도의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생각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회사 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공정 관련해서는 반도체 회사들 전반적으로 업황 흐름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 전공정 PSK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혹시 전공정 투자할 때 이런 종목을 좀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별화된 포인트도 있나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으면은 실적이 안 나와도 나중에 잘 나오겠지. 네. 경쟁에서 이기면 되고 시장 넓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근데 이미 그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그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그 안정화된 그런 쪽에는 지금의 실적으로 주가를 바라보죠. 이 종목들을 볼 때.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회사들 지금 AI 테마성으로 막 올라가는 회사들 중에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실적 안 나온 회사들 약간 좀 거품으로 보이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저는 좀 이제 지금은 구간이 좀 바뀌니까 실적을 바라보는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PSK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될 것인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PSK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소부장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네.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SK도 마찬가지고 한 28,000원 밑으로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내년도 업황 피크가 아니라면 저는 PSK는 한 번 더 또 간다고 봅니다. 신고가로요? 예, 신고가 한번 간다고 보고 4만 원 넘어가면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5만 원 가까이까지는 또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장기적인 뷰는 내년까지는 피크가 아니다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은 그러다가 4만 원을 한번 돌파하는 시기가 아마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PSK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와 함께 해주신 PSK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주신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종목에 대해 가지고 네. 예, 쭉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저희가 없잖아요. 자리가 맞아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이 좀 많이 막히네요. 저희가 그런 것 너무 같진 몰라서 않았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네. 이게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아니, 생각도 궁금한 좀, 게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오늘. 예, 네. 들었고 어쨌든 그래도 딴 데 가서 얘기 못 하는 거. 네. 예, 네. 저도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도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좀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이 재미난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이 시간은 PSK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를 상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